1852년 가우디는 카탈로냐 지방의 작은 마을 레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우스는 지중해빛 태양 아래 풍요로운 자연을 지닌 곳입니다. 가우디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자연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가우디에게 주변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작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늘 보던 야자수나무는 철제문을 근엄하게 장식합니다. 도마뱀은 공원의 분수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태뿐만이 아닙니다. 가우디는 사람의 뼈 구조까지 연구해 건축에 이용했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 구시가지로 이어지는 골목, 주변의 소박한 건물들과는 달리 유난히 화려함으로 돋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원기둥 장식 위에 막 비상하려는 듯 날개를 활짝 펼친 독수리가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가우디가 구엘을 위해 지은 초창기 작품 구엘 궁전입니다. 포물선 모양의 육중하면서도 화려한 장식의 문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장식이 철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바라보면 철제 장식의 정교함이 더 빛을 발합니다. 문은 곡선과 교차된 선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얇은 종이띠가 말려있는 것 같지만 긴 강철판을 한 번도 끊지 않고 구부려 이 같은 섬세한 곡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구엘 궁전에서 가우디만의 기발함이 엿보이는 두 번째 공간, 이곳은 마국간입니다. 얼핏 보면 중세의 어느 섬 같습니다. 포물선을 이루며 벽돌아치들이 지붕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포물선 아치가 기둥 없이 땅에까지 닿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엔 둥글거나 혹은 뾰족한 아치를 두 개의 기둥이 받쳐주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우디의 방식은 천장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벽과 기둥 사이에는 마국간이 있는 지하까지 빛과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창이 숨어 있습니다. 기둥들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형 혹은 사각의 형태로 퍼지면서 천장으로 사라집니다. 이 또한 건물의 무게를 보다 잘 견디기 위한 구조입니다. 구엘 궁전의 실내입니다. 중앙 계단을 따라 이어지는 실내는 외부와는 또 다른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구엘의 저택이면서 궁전으로 불리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구엘은 가우디에게 이 집을 의뢰하면서 건축 경비를 절대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산업화와 함께 엄청난 부를 이루면서 구엘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대리석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공수된 석재에서부터 각종 목재, 철제까지 다양한 건축 재료들이 아낌없이 집안 구석구석에 쓰였습니다. 가우디는 또한 어느 왕실을 연상시키듯 집안 곳곳에 고급스러운 장식들을 사용해 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층에는 각기 다른 구조의 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큰 옷장처럼 보이는 이 공간은 과거에는 가족 예배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처음에는 성모 마리아상과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공간은 화려하고 정교한 궁전식 설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엘 궁전의 아름다움이 화려한 외형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엘 궁전 곳곳에 가우디의 독창성은 숨어 있습니다. 곡선 아치로 이루어진 대리석 기둥들이 발코니와 실내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마치 산나무 숲에 와 있는 듯합니다. 창을 많이 내면서 전방과 후방이 다른 발코니의 이런 설계는 부드러운 자연광을 실내로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중앙홀에 들어서면 더 기발하고 환상적인 공간이 머리 위에 펼쳐집니다. 어떤 건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원형 돔 천장입니다. 거기엔 우주의 별빛이 쏟아지듯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앙의 큰 원을 따라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작은 구멍들. 그 구멍들을 통해 들어오는 저 빛의 정체는 뭘까요? 비밀은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는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인 20개의 굴뚝들이 있습니다. 중앙의 채광을 위한 원뿔형 큰 탑과 환기와 배기를 위한 굴뚝들입니다. 원뿔형 탑을 따라서는 촘촘히 채광창들이 박혀 있습니다. 84개의 이 작은 채광창들을 통해 빛이 들어가고 그 빛들이 원형 돔에서 실내를 비춥니다. 구엘 궁전을 더욱 빛나게 하는 빛의 근원이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튀는 건물입니다. 해골 모양을 한 발코니가 그렇고 박쥐 날개 같은 창도 그렇습니다. 건물 전체를 감도는 푸른 빛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의 뼈 모양을 닮은 데도 있습니다. 건물의 표면은 또 조용히 물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건물이었던 이곳은 1904년 가우디에 의해 재건축되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 거리엔 당대를 대표하는 건축가들에 의해 재건축 바람이 한창이었습니다. 섬유업자 조셉 바티오도 자신의 저택이 어느 명문가들 못지않게 돋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혁신적이었던 건축가 가우디에게 재건축을 의뢰했습니다. 가우디는 이 건물에서 기존의 어떤 건축 양식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자신만의 건축 기법과 아이디어로 이 건물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건물의 앞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이 건물을 뼈로 된 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붕을 보면 또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의 모양은 용의 등줄기와 비늘을 연상시킵니다. 이 상징들을 보고 이 건물을 색다르게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가우디는 이 건물에 카탈로니아에서 전해지는 신화, 용을 죽인 어느 수호성자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굴뚝도 독특한 모양과 색을 얻으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카사바테오의 곳곳은 보는 이들을 끝없는 상상의 세계로 이끕니다. Está considerada como la joya arquitectónica del genio Antonio Gaudí, pues por todo el uso de los materiales, un uso creativo de materiales, de lo que es el diseño, la creatividad, la arquitectura. Concibió pues, lo que era el mundo marino, una alegoría máxima al mundo marino. Entonces todas las estancias puedes encontrar estas alegorías al mundo marino, pues desde las escamas hasta pues un remolino de agua, cuando tiras una piedra y hace los remolinos. Hay un montón de alegorías a este mundo marino. 카사바테오의 곳곳은 기능적으로, 외형적으로 제각기 독창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속에서도 겉돌지 않고 잘 연결됩니다. 즉, 건물의 모든 요소가 유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상의 채광창 옆에는 수많은 환기구들이 있습니다. 환기구는 가우디가 이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옥상의 환기구를 안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가우디는 건물 구석구석 공기가 잘 순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안뜰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이자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옥상의 환기구를 통해 들어온 공기가 안뜰을 통해 각 층으로 퍼집니다. 완벽한 환기 시스템입니다. 큰 채광창의 빛도 건물 각 층에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높이에 따라 창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도 이 점을 고려해 철저히 계산된 것입니다. 이제 카사바토요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동물의 척추뼈를 연상시키는 계단 난간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바깥만큼이나 기발한 상상의 공간입니다. 척추뼈 난간이 끝나는 곳에 있는 저 붉은 구슬은 뭘까요? 수호성자의 창에 맞아 쓰러진 용의 심장은 아닐까요? 아직도 이것을 찾는 이들에게 카사바토요는 많은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붉은 용의 심장처럼 카사바토요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응접실입니다. 이곳의 발코니는 안팎이 구별되는 문틀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만이 창을 열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발코니라는 걸 구분짓고 있습니다. 갖가지 푸른 빛이 도는 창의 문양들은 해변가의 조개를 닮았습니다. 태양을 닮은 조명과 소용돌이 치는 천장의 주름도 카사바토요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다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건물의 안과 밖, 위층과 아래층이 따로 겉돌지 않습니다. 그런 어울림의 한 요소로 가우디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색채입니다. 슐의 정원의 조형물도 건물의 외벽처럼 깊고 푸른 지중해의 색채를 담고 있습니다. 카사바토요에서 불과 몇백 미터 안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우디의 작품이 있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외경의 카사바토요와 달리 이것은 다소 소박하고 거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각진 모서리 하나 없이 건물 전체가 큰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마치 물결치는 하나의 거대한 바위산 같습니다. 발코니의 철제 장식은 마치 바위 위에 얹힌 해초 같습니다. 육층 높이의 이 건물은 이렇듯 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별명도 채석장이란 뜻의 라페드레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이렇습니다.
가우디는 기둥을 세우고 피부처럼 그 위에 돌을 입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벽을 짓고 층마다 둥글게 돌들을 연결시켜 외벽으로 고정시킨 것입니다. 카사밀라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구조적 특징은 두 개의 안뜰입니다. 건물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의 중앙을 관통해 하늘을 볼 수 있는 두 개의 안뜰이 있습니다. 카사밀라의 안뜰도 채광과 환기를 위한 것입니다. 안뜰을 중심으로 기둥들을 세우고 건물의 무게를 그 기둥들에 집중시키며 층을 올립니다. 이런 구조 또한 당시에는 혁명과도 같은 시도였습니다. 카사파테와 달리 카사밀라는 화려한 장식이나 색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건물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곡선입니다. 완만한 곡선으로 이 건물은 일관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르멘 부인은 50년 넘게 이곳 카사밀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족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부인은 한 번도 이 집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Cada día descubro cosas nuevas, porque me miro en las cenefas de las puertas y veo que ninguna es igual, los techos. 늘 보는 천장에서도 매일 새로움을 발견하는 집. 그녀는 이 집에 처음 온 그대로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00여 전에 가우디가 만든 의자도 그대로입니다. 삶의 대부분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덧 사람도 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육 층 가운데 5층까지는 주거 공간이고 맨 꼭대기층은 창고로 쓰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시장으로 쓰이는 이곳에선 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성당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 개의 아름다운 포물선 아치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경사가 다른 두 면이 만나는 지붕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겹의 포물선 아치가 연결된 구조는 지붕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탱합니다. 옥상은 마치 조각공원 같습니다. 카사밀라의 독특한 구조를 따라 옥상은 마치 미로처럼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목을 투구를 쓴 로마 병정 같은 굴뚝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장식을 최대한 절제하고 곡선 하나만으로도 건축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가우디는 카사밀라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건축은 이뤄야 한다. 고정관념을 버린 가우디만이 가능한 시도였습니다.